예, 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러닝화 리뷰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아침 7시 39분인데요. 일단 오랜만에 러닝이라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평소에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리고, 오늘의 러닝화도 기가 막힌 녀석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좋은 러닝화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볼까요? 오늘은 오랜만에 러닝화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이 엄청난 녀석,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알파 퍼센트? 넥스트 퍼센트 2네요. 예, 이름 정말 길어요. 그래서 베이퍼플라이 2로 갖고 왔는데, 나이키에서 러닝화 균이 아니고 이 녀석부터는 레이싱화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는 전문 러너들의 러닝화입니다. 그래서 러닝을 주로 뛰는 선수들, 그리고 굉장히 좀 엘리트에 가까운 여러 동호인들이 정말 즐겨 신는, 시합 때 신을 수 있는 그런 레이싱화고요. 이걸 왜 준비했냐 그러면, 저같이 러닝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러닝을 좀 즐겨 해가지고 좀 더 좋은 장비에 욕심을 내고 싶으신 분들이 과연 이 러닝화를 내가 신음으로 해서 나에게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정말 내 전문 러너가 아닌데도 나 같은 어떤 러닝이에게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처럼 장비충들, 난 좀 더 좋은 걸 신고 싶어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다가 장바구니 넣었다 뺐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위주로 좀 얘기를 드릴 거니까 비슷한 상황 속에서 선택이 고민되신다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히 스펙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미 나온 지 조금 됐지만 스펙 설명을 하면, 원은 299,900원에 발매가 됐고요. 이 투 녀석은 30,000원 정도 할인된 269,000원의 가격이 되면서 조금은 혜자스럽다라는 얘기로 등장을 했습니다. 어퍼의 재질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라이니티의 통기성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가벼운 녀석의 어퍼 재질로 변경이 되었고요. 신발끈 같은 경우는 톱니바퀴 모양으로 해가지고 신발끈을 한 번만 묶어도 잘 풀리지 않는 이런 엄청난,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그렇게 변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맥스 쿠션을 사용하고 있고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건 비슷하고요. 아웃솔의 어떤 전반적인 모습도 굉장히 원과 비슷한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퍼만 좀 바뀌고 가격이 좀 더 싸졌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녀석이고요. 260 기준에서 한 170g밖에 나가지 않는, 제가 여지껏 러닝화에 여러 가지 리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적은 무게를 자랑하는 말 그대로 레이싱화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통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러닝화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통기성, 가벼움, 그리고 반발력. 요 녀석만 갖추면 정말로 좋은 러닝화인데, 무조건 그 세 가지를 굉장히 만족시키는 녀석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격이 269,000원이기 때문에 처음에 러닝을 좀 즐기신다고 아무리 하더라도 처음 쉽게 손이 가는 녀석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페가수스 같은 경우 10만원 초반대, 아니면 뭐 리액트 15만원대, 뭐 19만원대 여러 가지 선이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비싸기 때문에 많이 망설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연 이 녀석이 기록을 단축시키고 어떤 느낌을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사이즈는 정 사이즈를 신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볼이 그렇게 좁지 않기 때문에 정 사이즈 충분히 무난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길이감이나 실컵의 피팅들도 굉장히 괜찮은 녀석이고요. 사선쪽으로 올라오는 슈레스 시스템을 갖고 있고, 어퍼 재질이 좀 물렁물렁하지 않고 약간 뻣뻣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전반적으로 지지해주는 느낌, 그리고 이 슈레스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히 발을 전체적으로 피팅을 잘 해줍니다. 러닝화에서도 피팅은 좀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앞뒤로 계속 똑같은 동작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실컵의 어떤 피팅감이라든가 전체적인 피팅감이 약해지면 신발이 약간 헐렁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피팅감도 굉장히 우수하고, 발을 처음에 담갔을 때 이 실컵 쪽에 쿠셔닝도 좀 있고요. 이 실컵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뭔가 뒤를 딱 밀착해서 이렇게 나갈 때 좀 편안한 느낌을 주는 좋은 피팅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쿠션이겠죠. 주맥스 쿠션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고 요 밑에 요런 느낌, 여기에 손으로 좀 느껴져요.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아마 초심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 스피드, 레이싱화를 좀 경험하지 못하고 카본 플레이트를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이 정도의 돈을 줄 만큼 과연 카본 플레이트와 주맥스 쿠션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건데,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제값을 하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주맥스 쿠션 자체는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리액트나 다른 일반품에 비해서 좀 더 말랑거리고 탄성이 있는 대신에 가볍고 좀 공허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처음엔 약간 뭐 스티로폼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막상 신고 뛰었을 때 어떤 그 말랑함과의 반발력은 기타 우리가 여지껏 느껴봤던 쿠션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에요. 제가 농구화 리뷰어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맥스 쿠션을 경험하고 나서 느꼈던 가장 큰 첫 번째 뭐냐면, 농구화에도 부분적으로 잘 썼으면 엄청난 반발력과 쿠셔닝을 제공할 거다. 곧 주맥스 쿠션이 런닝화 이만큼 많이 사용됐으니 농구화에서도 들어갈 만한 요소들을 분명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나이키 쿠셔닝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에 카본 플레이트는 정말 이 주맥스 쿠션과 함께 반발력을 극대화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정말 뛸 때 누가 발바닥에서 막 이 바닥을 막 치고 막 이렇게 주먹으로 치는 느낌이 들어요. 보통 이제 이걸 신다가 제가 최근에 다른 리뷰를 위해서 페가수스 38을 지금 신고 있는데, 38이 너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걔를 신으면 못 뛸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로 무겁고 반발력이나 이런 것들이 안 느껴집니다. 대신에 그 녀석을 좀 신다가 이 지금 베이퍼플라이로 와서 이 주맥스 쿠션과 카본 플레이트의 느낌을 보면 정말로 경쾌하게 뛰어나가는 모습을 느낄 정도로 쿠션이 굉장히 반발력이 뛰어나고요. 이 전체적인 쉐입이 이 발바닥 아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쳐줍니다. 우리가 이제 러너 중에서 뭐 나는 진짜로 야 이런 신발을 네가 왜 신어 임마, 런닝화도 아니고 네가 무슨 선수도 아니고 엘리트도 아니고 이런 신발을 왜 신냐, 이거는 뭐 푸어풋으로 뛰어야 스피드를 느낄 수 있고 너는 런닝이니까 뭐 힐풋으로 뛰니까 너는 너에게 안 어울려, 이런 얘기들을 분명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건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 신발 자체가 전반적으로 미드풋을 뛰게끔 약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신발의 균형감이나 어떤 이런 지면에 닿을 때 느낌이 실로 닿는다고 하더라도 이 앞쪽으로 이동되는 어떤 균형 감각이 있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닿아요. 저 같은 경우도 러닝이기 때문에 실로 많이 떨어지는데도 이 베이퍼플라이를 뛰면서 이쪽 중족부에 어떤 미드풋으로 뛰는 느낌이 많이 나고요. 전반적으로 이쪽에 쿠션감을 극대화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딱 닿으면서 톡톡 튀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초심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여유가 되시거나 내가 좋은 장비를 또 원하고, 내가 지금 러닝을 시작했지만 나는 굉장히 좀 나의 어떤 체력이나 이런 안배, 기술들, 신발 도핑, 나는 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전 주저없이 여러분도 느낄 수가 있다라고 과감히 말씀드릴 수가 하여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러닝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전문적으로 매일같이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날은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좋은 날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5km에서 10km를 주로 뛰고 있는데 1, 2km 구간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몸이 안 풀렸기 때문에요. 근데 무거운 러닝화나 반발력이 떨어지는 러닝화를 신으면 그 구간에서 굉장히 오늘 집에 갈까? 그만 뛰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잘 뛰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 당연히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들은 그래요. 그럴 때 이런 베이퍼플라이 같이 좋은 러닝화를 신으시면 충분히 그런 생각들도 없어질 뿐더러 내가 조금 더 몸이 안 풀리는 구간에서 좀 더 경쾌하게 몸을 풀 수가 있다는 거죠. 4km에서 이제 5km, 6km 구간이 들어가면 몸이 풀리기 때문에 스피드가 좀 더 축축축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뛰고 싶은 욕망이 드는 러닝화예요. 그래서 저는 이 녀석이 단순히 기록을 어떤 갱신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피로감을 줄여주는 이런 것들도 장점이 많지만 러닝을 할 수 있는 느낌을 굉장히 좋게 바꿔준다는 것도 크게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km, 10km를 뛰고 나서도 평소보다 종아리의 데미지나 발바닥의 데미지가 정말 없어요. 이건 아마 전문 러너들부터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주변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이거 처음에 살 때도 뭐 그런 댓글도 달리더라고. 형 그렇게 천천히 뛰는데 뭐 고가의 러닝화의 장비 같은 어떤 그런 기능들 느낄 수 있어요? 뭐 이런 댓글도 달리는데 저는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분대를 뛰든 6분대를 뛰든 좋은 건 확실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만큼 혹시라도 내가 이 정도 여러 개 돼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주저하지 말고 구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맛을 보시면 못 내려가는 단점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이 있죠. 단점이 없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단점은 바로 내구성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고요. 이 아웃솔 보시면 확실히 접지면이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제가 어떻게 올라운드라는 신발들, 안정화라는 신발들에 비해서 좀 접지면이 날카롭지 못하고 좀 떨어져요. 그래서 좀 뭐 지형의 특성을 확실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레이싱에 특화된路면에서 많이 달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맥스 쿠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도 보시면 묘서리가 굉장히 뾰족하게
쫙 이렇게 쉐입이 빠져 있죠. 어느 정도의 달리기가 좀 익숙하지 않은 완전 초심자분들은 균형을 좀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초심자분들은 안정화 같은 거나 조금 다른 러닝화를 경험해 보시고 오시는 게 조금 더 낫고요. 그리고 코너 돌 때도 얘가 이 뒤꿈치가 높기 때문에 초심자분들은 발목이 접질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신어보시면서 바로 막 뛰기보다는 조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단점 아닌 안 치운 점도 좀 있으니까 초심자가 신기에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서 신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농구화 리뷰할 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고가의 농구화들은 가격만 비싸다고 해서 꼭 무조건 좋은 농구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녀석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여러 가지 스타일에 맞게 존재합니다. 러닝화도 분명 그렇긴 한데 러닝화 리뷰를 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확실히 비싼 놈이 기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이 정도의 어떤 편차가 느낄 정도의 어떤 기술력이 있다는 게 조금은 아쉽죠. 그래서 장점이라면 좋은 가격을 내가 돈을 많이 지불한 만큼 좋은 기술력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아쉬운 점이라면 가성비적으로는 확실히 좀 무조건 아까 저렴한 아이들은 어쨌든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녀석을 구매하시고 나면 그 다음 녀석들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의 신발의 장비와 도핑은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런 장점과 이런 아쉬움들이 있으니까 좋은 선택하셔가지고 진짜 러닝에 입문하셔서 열심히 뛰는 러너로 변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곧 다른 러닝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